나는 도대체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라고 울부짖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1966년 8월 26일 중학생 한 무리가 발로 문을 차며 들이닥치더니 한 남성을 자본가라며 물건을 닥치는 대로 박살냈습니다. 남성은 그저 아래층에 방 하나가 남아 세를 주었을 뿐이고 그림 한 점이 미국에 전시되었던 것이 다라고 합니다. 중학생 한 무리가 홍위병이었고 그 시절 세를 놓는 것도 일종의 착취라고 여겨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의 그림을 전시한 일을 놓고 제국주의와 연락을 하고 외국과 내통한 간첩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다라면 다행이게요. 홍위병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성과 그의 부인, 자녀까지 방 안에 가둬 가죽 혁대로 두들겨 패고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비판 투쟁을 합니다. 그 시절이 바로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때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여성이 바로 그 당시 남성의 딸이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모진 고문을 하면서도 그들이 자살할까봐 집안의 모든 전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모의합니다. 그때 사과 깎는 작은 칼을 발견하곤 의학을 공부했던 여성은 칼로 경동맥을 끊어 죽을 수 있다고 부모님께 말하죠. 그때 부모님은 다행히 내 딸이 의학을 공부해서 이런 방법도 알고 있구나 라며 빨리 죽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동물도 못 죽이던 여성은 간절히 죽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경동맥을 더듬어 단번에 찔렀고 뒤이어 어머니를 죽이고 본인도 따라 죽으려 했으나 둘째 오빠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본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빠를 힘껏 밀어내고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구속됩니다. 죄명은 문역한 거죄. 자본가 계급 아버지를 죽였고 그건 아버지를 문역의 박해로부터 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 문화대혁명 시절은 죽는 것도 문역에 항거하는 죄질이 무거운 정치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죽기를 바랬던 아버지를 구한 걸까요? 해친 걸까요? 문화대혁명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던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부유한 자본주의보다 가난한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믿은 마오쩌둥은 1966년 자신의 유토피아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홍위병들은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존하여 자본주의 길을 걷는 이른바 주자파들을 비판하고 권력을 장악하도록 독려하는 조반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펑지차이의 100사람의 10년이라는 책은 문역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민중과 울분을 참고 있는 수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문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평가는 마오의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칭 등 사인방 세력과 반동 세력이 상황을 잘못된 방향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대부분의 책임은 사인방과 반동 세력에 뒤집어 씌웠고 마오는 과오보다는 공이 더 많은 혁명적 지도자라고 강조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고통스럽게 지나왔던 인민대중에게는 그 어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평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작가는 안타깝게 여겨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문학의 가치는 작고 큰 것이 아니라 가깝고 먼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렬한 충격을 주었던 그 어떤 문학 작품도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루신의 작품처럼 사람의 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학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문학적 맥락으로 접근하다 보니 모두 실화라는 점도 인상 깊었고 문화대혁명을 소재로 한 장샤오강의 책 표지 사진도 인상적입니다. 잠시 장샤오강 작가에 대해 설명하면 중국 현대 미술의 1세대로 자신의 옛날 가족 사진에서 영감받아 중국인의 역사와 감정을 무표정한 인물의 모습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는 회색, 청회색의 배경에 인물의 얼굴을 크게 배치하고 혈연을 연상시키는 붉은 선과 과거의 상처 혹은 흔적을 암시하는 한 조각의 빛을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혈연, 대가족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100사람의 10년에 실린 문화대혁명의 일화를 한 가지 더 소개하면 문역 초기에 우리는 나이 많은 교사 한 명에 대해 비판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교장이었는데 반우파 투쟁 당시 우파로 분류되어 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문제를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짓궂은 친구 몇몇이 마늘을 한 주먹씩 계속 먹게 했답니다. 교사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구두약을 섞어서 같이 먹으라 했고, 흙탕물을 적신 포도 잎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박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영웅적이고 정의로우며 혁명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의식이 그랬어요. 인간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마오식의 문화 대혁명으로 이와 같이 한 세대 많은 중국인들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혁과 관련된 주요 사건 및 용어들을 정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계급 청산대오 운동. 1968년 베이징의 신화인쇄 공장에서 군중을 조직해 공장 내 반동 세력을 색출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중앙문화혁명 소조의 핵심 일원이었던 야오원이안이 이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고 마오가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계급 청산대오 운동은 문혁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정치 운동이 되었다. 이 운동으로 중국 전역에 사망한 사람이 50만 명, 비판당한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계급 청산대오 운동 기간에 중국 북방 지역의 한 대도시에 일명 63호라는 유명한 공장이 있었는데, 이를 불법 감옥으로 만들어 수많은 지식인들과 간부들을 박해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2. 조반파. 홍위병의 한 종류. 1966년 베이징의 칭화대학에서 처음 결성된 홍위병은 크게 고위 관료 출신 자녀들로 구성된 보왕파와 주로 노동자, 농민 계급의 자녀들로 구성된 조반파로 나뉘었다. 보왕파는 주로 마오쩌둥과 기존당 조직 및 관료 조직을 옹호하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조반파는 마오 사상을 옹호하고 기존당 조직 및 관료 조직을 반대했다. 3. 농촌 하방 활동. 문혁 기간 수많은 도시 청년을 농촌에 보내 현지 집단 농장 등에서 일하게 한 사회 정치적인 운동. 문혁 전인 1955년 도농간 차별을 축소하고자 처음 시작되었다. 상하나양 운동, 하방이라고도 한다. 이상으로 100사람의 10년 리뷰였습니다.